네, 부스트로 또 이렇게 같이 함께 하니까 너무 즐거운데요. 네, 오늘 첫 번째 시간 준비해 주신 사장님께서는요, 김미 사장님이세요. 저희 말리 클래스 들을 때도 그렇고 너무 좋았죠. 근데 김미 사장님께서 고정 고객 만들기 탱코어 부분으로 오늘 스피치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과연 어떻게 사업 확장을 하고 계시고 고정 고객을 만들고 계신지 저 사실 너무 기대돼요. 왜냐면 그 전에 스피치 하실 때도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느꼈었기 때문에 네, 오늘도 짧은 시간이지만 큰 에너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김미희 사장님 나오실 때 집중해 주시고 큰 랜선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희 사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화면 공유가 왜 안 돼? 안녕하세요. 뉴스킨 긍정사업가 김미애입니다. 저희 스폰서 사장님은 이용민 이에스터 사장님이시고요. 업라인으로는 김은정, 정경, 김정현 사장님 되십니다. 저는 오늘 10코어 고정 고객 만들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여기 밑에 소제목이 소개받기 달인이 되자. 늘 누군가를 만났을 때 소개받기를 저는 사실은 소개받기에 좀 자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잠재의식 속에 소개받기의 달인이 되려면 내가 어떻게 돼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사람을 만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제가 소개받기 달인이 되려면 일단 만나고 싶은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저를 만나고 싶어야지 그 사람이 누군가한테 소개를 시켜줄 수 있는 거고, 그걸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사람을 만날 때 다들 우리 사장님들도 다 그렇게 하시겠지만 제가 에너지가 떨어져도요, 사람이 만나면 에너지가 저는 딱 오르거든요. 그래서 항상 밝은 에너지로 먼저 반겨요. 어제 만났는데도 정말 오랜만에 만난 것처럼 정말 편안하게 밝은 미소로 그 사람을 먼저 반깁니다. 그러면 웃는 얼굴에 침 못했잖아요. 얼마 전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제가 뉴스킨을 하니까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다고 그 부분이 저한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계속 만나보니까 아니더라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사실 약간 그런 인식 때문에 부정적이라서 다시 안 만나고 싶을 수 있는데 저를 보고 계속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렇게 밝은 에너지로 누군가를 만났을 때 항상 저는 칭찬거리를 먼저 찾아요. 사소한 것도. 만약에 이 사람의 소품이 너무너무 아기자기하게 예뻐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그분한테 먼저 말을 건네요. 그러면 나한테 좋은 얘기를 해주는 사람은 더 좋게 보게 되잖아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칭찬거리를 먼저 찾고 그 사람을 한번 딱 봤을 때 꼭 이런 악세사리가 아니어도 이 사람의 체형이나 어떤 뭐 말투 하나도, 만약에 이분이 되게 소녀스럽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말씀 너무 예쁘게 잘하신다고, 저는 그런 걸 가지지 않는데 너무 부럽다고 좀 알려달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면 제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분도 저를 만났을 때 서로 에너지가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만날 때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항상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자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은 만났잖아요. 만났으면 이 사람이 나한테 무언가를 얻어가야 되잖아요. 꼭 얻어가지 않더라도, 내가 무언가 물질적으로 주지 않더라도 저는 항상 외치는 게 있잖아요. 제가 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은 긍정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들 되게 좋아하세요. 좋아하시고 늘 씩씩하다고 되게 예뻐해 주세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항상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여기 마음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제가 이 마음적으로 소통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누군가가 저한테 마음을 주면 그 마음이 너무너무 따뜻하고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들 우울하잖아요. 우울하고 사람들도 잘 못 만나고 그런 것 때문에 밖에 못 나가고, 그러면 통화할 때도 저는 지금 목소리 톤이 좀 높긴 한데 통화할 땐 더 높아요. 더 높아서 이제 통화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뭐 근황 얘기하다 보면 한두 시간 그냥 훌쩍 가거든요. 그러면 목이 다 쉬어요. 목이 다 쉬는데 그 목이 쉬는 것도 너무 행복해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 사람 얘가 나한테 무언가 얻으려고, 나한테 무언가 하나를 더 팔려고 이런 것 때문에 나한테 연락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깨준 거잖아요, 제가.
그리고 지금 당장 무언가 일어나지 않아도 계속 꾸준히 그냥 연락을 했던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무언가 연락하지 않아도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떤 에너지를 주려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오늘 내가 누군가하고 소통을 했어. 그러면 짧게 그냥 안부 인사만 주고받아도 그냥 그런 마음이 그냥 주고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한동안 연락이 안 됐어서 이분이 한 몇 번 제 연락을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의 마음에서 내가 연락하는 게 부담스럽나라는 생각을 하다가 다시 용기 내서 연락을 했는데, 사실 그동안 저랑 연락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본인이 몸이 좀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만사가 귀찮아서 그냥 연락을 안 받았던 것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언니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몰랐다고. "언니 그동안 그렇게 힘든지 몰랐다. 나는 내가 그동안 언니한테 많이 힘을 받았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런 것밖에 없어서 참 미안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언니가 저한테 카톡이 와서 "네가 항상 진심인 건 내가 알고 있다."고 그러면서 되게 또 서로 이렇게 또 소통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무언가 또 그 언니 통해서 누군가를 소개를 받고 이렇게 그런 게 또 이렇게 선순환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자 해서 이 정보는 참 많은 것 같아요. 뉴스킨 보상, 뉴스킨 제품, 파마네스 영양제, 건강 모든 면에서. 그리고 인제 저는 사실 제가 인제 피부를 전공했고 20년 동안 했던 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많이 이제 전달하는 것 같아요. 꼭 뉴스킨이 아니어도. 그러면서 저를 자꾸 각인시켜요, 그 사람한테. "나 있어. 나 지금 아직 뉴스킨 잘하고 있어."를 자꾸 그 사람한테 각인시켜 줘요, 제가 생각나도록. 네. 그다음 소개시켜 주고 싶은 사람이 되더라도 이렇게 차례차례 연결이 되는 건데, 그렇게 하다 보면 누군가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저를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소개시켜 주고 싶은 사람이 되려고 항상 열정 에너지를 뿜뿜하고 다녀요. 제가 고등학교 친구를 만났어요. 고등학교 친구를 만났는데 사실 제 주변에는 제가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너는 고등학교 때부터 그냥 알 수 없는 당당함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가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게 좀 그렇긴 하지만 "야 고맙다. 어떻게 보면 쪼끔 재수 없을 수도 있는데 그걸 당당함으로 봐주고 친하게 지내줘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친구가 막 웃는 거예요. 근데 그 에너지가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직도 이런 열정 에너지로 뿜뿜하고 다니는 것들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참 좋은 영향으로 끼치고, 그래서 그 친구가 먼저 "야 여기에 친구들 여기 근처 사니까 나중에 식사 자리 한번 마련할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무언가 일어나지 않는데도 무언가 자꾸 이렇게 속에 어떤 루트가 계속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저는 성질의 아이콘이 되어 있어요. 사실 이 성질의 아이콘 때문에 더 성실하게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성질의 아이콘인데 이 성질의 아이콘을 내려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성질의 아이콘으로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성질의 아이콘으로 누군가를 소개받았을 때 그 소개시켜 주신 분한테 보상에 대해서, 물론 이렇게 뉴스킨 코리아에서 우리가 쉐어링 보너스를 주잖아요. 그렇지만 그 이외에 제가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아주 자그마한 선물로. 근데 그거를 다들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꼭 해 주세요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저도 감사의 표현인데 말로만 하면, 매번 말로만 그치면 그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생각나서 이렇게 준비했어요. 안 생각나서 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 주면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내가 상대한테 마음에 들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래야지만 소개를 많이 받고 사업 발전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노력하면서 지금까지 사업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나의 성장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사실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이게 여기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래서 늘 외쳤어요. 작년에는 하와이를 외쳤지만 하와이는 달성을 못했죠. 근데 이번에는 을 계속 외치고 다녔어요. 외치고 다니고 탱코에도 계속 쓰고 했는데, 이렇게 외치고 다니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래요. 다음 가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인제 이번 달 마무리 잘하면 갈 거야. 지켜봐 줘." 이러면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정말 자기 주변에 이렇게 네트워크하고 유식하는 사람도 되게 많은데 진짜로 이렇게 여행을 가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사실 아직 여행 간 건 아니지만 주변엔 이미 저는 여행 가는 사람으로 되어 있거든요. 일부러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말을 해야지 제가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막 말을 하고 다니는데, 그러면서 에너지가 생기고, 그러면서 그 에너지를 보고 또다시 또 시들시들했던 분들이 또 저한테 연락이 오고. 사실 지금까지는 GV 목표로 되게 열심히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지금은 그룹을 만들고 싶기 때문에 리더를 찾는 일에 더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개를 부탁을 할 때도
해먹지 않고 보상에 대해서 그리고 추가 소득을 올리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저의 목표를 먼저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 12월 피해 챌린지 전공해 가지고요. 내년 1월에 그 챌린지반에 꼭 들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저도 탱코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탱코 집중하는 6명 리더 꼭 찾아서 12월 피해 챌린지 꼭 성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꿈을 이루십시오. 네. 이루겠습니다. 네, 미애 사장님, 저번에 저희 그 조이풀 스타트에서 2천만 장자 외치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그 첫 단계인 또 PA 반 목표 하시고 계시는 것들 다 진짜 꿈을 이루셨으면 좋겠고, 네, 미애 사장님의 강의를 듣다 보면 항상 정말 기분이 좋아지고 이 긍정 에너지를 제가 받아가는 것 같아요. 오늘 스피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으로는 저희 뉴스킨 기초패 막 좋은 건 아는데 데모할 때 너무나 막 이 성분 다 말해주고 싶은데 뭐지? 약간 이런 정보에 대해서 저희가 기능성에 대해서는 항상 너무 많이 이야기하지만 기초팩은 좀 그냥 지나가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이 기초팩도 얼마나 좋은지 우리 혜정 사장님께서 또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미인다방까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또 많은 부분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혜정 사장님 나오실 때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주 뵈어서 참 좋습니다. 네. 현재 잘 지내셨죠? 오늘은 금요일. 뉴스킨 베이지팩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기초부터 탄탄히. 어, 저희가 사실 갈바닉이나 제가 이제 요거 주제를 받고 나서 고민을 해보다가 뉴스킨에는 에이지락 디바이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참 재밌는 게 데몬을 가잖아요. 그러면 갈바닉을 전달하려고 막 마음을 먹었어요, 우리가. 근데 갈바닉을 딱 전달했는데 안 됐어. 그러면은 에이 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와중에 그래? 갈바닉이 안 됐어? 그럼 다음. 그다음 뭐 만약에 디바이스가 이 사람한테 또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가격일 수도 있고 또 그냥 일단 뉴스킨의 가장 기초팩이든 뭐든 작은 거부터 조금 경험해보고 싶은 사람들도 분명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 여기 뉴스킨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하고 계시는 뉴스킨 선배 사업자분들 이런 분들은요. 라떼는 말이야 디바이스 없어도 라는 생각을 분명 갖고 계실 거거든요. 그때만 해도 그냥 리프트팩이 갈바닉처럼 활용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고 심지어 저도 소비자였을 때 저는 처음부터 갈바닉을 샀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뉴스킨의 기초팩부터 시작했던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 이게 이렇게 해서 좀 피부가 진정되는구나. 이걸 가지고 아 이게 제품이 조금 더 나한테 여드름이 되게 좋아지는구나. 이런 거를 차근차근 알아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원하는 물론 우리가 굉장히 굵직굵직한 프로모션이라든지 어떤 GV를 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큰 디바이스들을 많이 전달을 하시는 분들도 그 굉장히 강한 또 전달력 있으신 분들은 전달하지만 만약에 그 소비자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나는 디바이스는 조금 부담스러운데 하신다면 빠르게 우리의 최고의 어떤 후크 상품들 엄청난 후크 상품들인 이 뉴스킨 기초팩들을 전달해 주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기초팩 하나만으로도 매니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기초팩들을 5종 세트 플러스 마스크팩을 좀 모셔왔거든요. 제일 첫 번째 크림이에요. 크리미 클렌징 로션인데 정말 저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매니아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전 생각이 들어요. 크리미 클렌징 하나만으로도. 어떤 사람들이냐 악건성이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 제가 최근에도 미인다방 운영하면서 어떤 소비자님께서 어머 이거 로션 아니었어요? 저 이거 바르고 잤는데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이만큼 클렌징인데도 불구하고 로션처럼 바르고 자도 수분과 진정이 모두 가능한 이런 크리미 클렌징 로션이 진짜
그 초반에 피부 트러블이라든지 아니면 피부가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요거 가지고도 충분히 매니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입문을 낮게 해도 나중에는 어떤 게 클로징 될지 모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디바이스의 강점도 있지만 기초 팩들을 내가 꼼꼼히 잘 어떤 것들이 강점인지를 파악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이렇게 전달을 작은 것부터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 혜신 사장님 어제 만난 제 소비자도 진짜 로션으로 그냥 바르고 계시고 자요. 진짜 로션인 줄 아시거든요. 근데 전 너무 대단한 게 클렌징인데 바르고 잔다라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클렌징은 뭐예요? 얹어놓으면 빨리 씻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뉴스킨에서의 그 크리미 클렌징은 그냥 바르시고 거의 뭐 2주에 한 통씩, 예, 그냥 2주에 한 통씩 발라서 주무셔도 그만큼 피부가 굉장히 악건성이거나 예민하신 분들한테는 정말 최고의 안정성을 갖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다.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정말 열변을 토하냐면 제가 정말 좋아해서 그래요. 저 같은 피부 타입은 정말 최고거든요. 네. 그래서 명형 관리하실 때 크림이 정말 많이 들어가죠. 혹시 뉴스킨 제품에 고퀄리티 제품, 영양이 가득한 제품이 들어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크리미 라인들을 꼭 넣어주시는 거를 완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림이 어떻게 클로징 되셨나요? 자, 그래서 크리미 클렌징은 수분과 진정의 최강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저희가 삼합팩이라고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죠. 뉴스킨 삼합팩이 있어요 하실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10개 주문 네 됐습니다. 완판됐으니까 마무리될게요. 네, 첫 번째는 크리미 클렌징, 그다음 두 번째는 페이셜 스크럽, 세 번째는 클레이팩이에요. 이 3종의 삼합팩이 가장 많이 이 초기에 소비자들이 입문하기 쉬운 제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페이셜 스크럽은 제가 처음에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 여기에 보면 하얀색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거슬거슬한 호두 껍질이 있어요. 이 하얀색이 수분 이 내 얼굴에 수분을 쑥 넣어주고요. 이 까슬까슬한 이 호두 껍질 파우더가 이 내 각질을 불려줘서 그 파우더가 이 각질을 열심히 제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페이셜 스크럽 하나만으로도 사우나 갔다 온 느낌이 드실 거예요. 라는 얘기를 저는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사우나 갔다 오면 묵은 각질 제거하잖아요. 굉장히 사우나 갔다 오면 얼굴이 뽀얘지시죠. 그래서 페이셜 스크럽을 잘 쓰시는 분들은 굉장히 뽀얗고 묵은 각질을 탈탈 털어버리시는 그런 애기 피부들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두 껍질 파우더는 예민하신 분들한테는 엄청 핸들링하라고 얘기는 안 드리지만 그냥 털어내시지 닦아주세요라고 제가 이제 세안해 주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약간 피부층이 두꺼우신 분들한테는 이런 코 주변이라든지 T존 부분은 롤링 하신 다음에 가볍게 이렇게 세안을 해주세요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미리 알려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미인다방 연결도 말씀드리겠지만 미인다방 연결하실 때 조금은 좀 소비자들이 불만이 없어요. 막 벅벅벅 문지르고 난 다음에 얼굴 벌겋게 달아올라서 이거 좀 괜찮은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페이셜 스크럽 단돈 22,000원에 나의 사우나 갔다 온 기분으로 매일매일. 근데 이게 한 번 22,000원 내서 사우나 갔다 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페이셜 스크럽 용량도 커가지고요. 되게 오래 써요, 생각보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내가 한 달 이상을 22,000원 가지고 사우나 갔다 오시는 그런 기분으로 느끼실 수 있다라는 게 바로 페이셜 스크럽이고요. 세 번째는 클레이팩이에요. 여러분 클레이팩 활용 언제 가장 많이 하세요? 저는 다음날 피부 잘 받아야 할 때. 그럴 때 정말 활용 많이 하거든요. 내가 만약에 다음날 좀 중요한 날이 있어. 물론 막 이렇게 모임이 있어가지고 이제 뭐 갈바닉을 하시거나 막 온갖 에이즐락 부스트와 뭐 루미스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클레이팩 하나만으로도 내 피부를 말끔하게 정리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그 화장이 진짜 잘 먹어요. 그래서 노폐물 정리랑 수분 공급을 동시에 해줄 수 있는 저는 이제 일명 석고팩이에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연예인들이 진짜 많이 써요 클레이팩. 그래서 저는 클레이팩은 그냥 하나 정도는 내가 좀 예뻐 보이고 싶으실 때 그냥 요거 갖고 계속
쓰시면은 진짜 다음날 받으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노폐물도 제거하고 수분 공급도 같이 주어지는 그런 클레이 팩입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는 머드팩이에요. 저는 초반에 심각한 악건성이었지만 또 여드름성 피부였어요. 그러니까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은 진짜 쩍쩍 말라간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뉴스킨 제품을 썼을 때 크리미 클렌징 팩이랑 머드팩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노폐물을 정말 그 미네랄 50개 이상의 성분으로 갖고 있는 이 미네랄들이 내 피부를 진정시켜 주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거 그냥 어디 우리나라 대천 앞바다에서 만들어 온 머드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대천 앞바다에서 한 머드 축제 이런 걸로 만드는 게 아니라 저기 태평양 깨끗한 그런 머드들을 채취해 가지고 제품에 넣기 때문에 그 미네랄 성분들도 굉장히 풍부하고 그 성분들이 내 피부도 진정과 노폐물, 피지 정리 같은 거, 모공 청소를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머드팩 같은 경우에는 악건성이신 분들은 굉장히 얇게 발라주시거나 아니면 크리미를 먼저 조금 도포한 다음에 발라주시면 좋고요. 나는 그런 거 끄떡없다 하시는 분들은 두툼하게 발라주셔서 아주 그냥 시간이 지나면 모공 속에 그 피지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 녹는 피지들이 뽕뽕뽕하고 기름처럼 올라오거든요. 그거 보시면서 또 희열을 느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으로는 리프트 팩이에요. 혹시 내가 피부가 조금 얇아. 나는 뭔가 좀 발라도 빨리 차오르는 것 같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리프트팩을 정말 전달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피부층이 얇으신 분들은요, 안에 뭐라도 좀 채워 넣어야지만 얘가 울트라 에센스를 발라도 움직이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울트라 에센스 초창기에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왔을 때 그 반쪽을 바르는데 반쪽 임상이 그렇게 안 나는 거예요, 저한테. 왜 그러나 봤더니 피부층도 얇고 단백질이 너무 많이 없기 때문에 얘가 올라갈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막 울트라 에센스를 열심히 처발처발 했는데 뾰루지가 막 튀어나오고 막 그래서 되게 속상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했냐면 물론 플라이밍 솔루션 같은 피부층을 조금 더 튼튼하고 두껍게 해주는 역할이랑 그리고 피부 안쪽에 있는 단백질을 짱짱하게 넣어주는 바로 이 리프트팩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리프트팩은 아시다시피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갈바닉 없이도 가능했던 제품 중에 하나였어요. 정말 반쪽만 발라가지고 제가 요즘 김범중 사장님 강의를 듣지만 김범중 사장님이 이 리프트팩을 가지고 반쪽만 시전을 하시고 그리고 올라가고 제품을 전달하셨을 거 아닙니까? 제가 제품에 미쳐라라는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되게 리프트팩을 열심히 발랐었거든요. 그래서 이 리프트팩은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자극적인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환상의 팩이에요. 만약에 내가 처음에 데모를 할 때 뭐 디바이스 제품들이 이 어머니나 좀 연세 드신 분들이 이거는 하기 너무 불편하고 씻어야 되고 뭐 또 이것도 디바이스 이거 관리하기도 힘들고 막 이러신 분들한테는 리프트팩을 쫙 아주 되직하게 해가지고 올려다 드리면 그러면 이게 뭐야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돌아가실 때 리프트팩이 인상에 꽉 남기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팩들과 마스크팩도 있어요. 그냥 이거는 빠르게 말씀드리지만 진정 그리고 미백, 트러블, 수분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씩 케어해 줄 수 있는 각종 마스크팩이 있잖아요. 제품도 너무나 가격이 저렴해요. 그렇기 때문에 후크 상품으로 그리고 연말 선물로도 많이 전달할 수 있는 제품군인데 제가 가격을 쭉 뽑아봤어요, 여러분. 크리미 클렌징 22,000원, 스크럽 22,000원, 클레이팩 24,000원, 머드 26,000원, 리프트팩 47,000원. 내가 수분, 스크럽, 그리고 영양도 넣어주고, 피지도 정리해주고, 모공 청소도 해주고, 탄력도 넣어주는데 이 가격밖에 안 돼요. 그러면요. 저희가 저렴이 세트라고 있잖아요. 저렴이 세트는 그냥 내가 만드는 거예요. 적어도 배송비 붙지 않는 6만 원 이상을 저렴이 세트라고 보신다면 내가 사마팩, 크리미 스크럽, 클레이팩 이런 것들만 전달하시고 그걸 통해서 빈다방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팩 스케줄링을 해봤어요. 만약에 내가 디바이스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팩을 조금 활용하고 싶어 하는 소비자들이 있다면 이 팩들이 만약에 클로징이 되셨잖아요. 그러면 나만의 15일 미인다방 팩 스케줄링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인다방에서 관리를 하시면서 매일 1일 1팩을 하시는데 첫날에는 생으로 올리실 거고 두 번째 날에는 수분으로 크리미팩을 발라주세요. 3일 차에는 각질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4일 차에는 노폐물을 조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요일별로 내가 그 사람이 클로징 제품이 된 것들을 가지고 15일 팩 스케줄링을 해주시면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미인다방을 들어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갈바닉을 하고 있고 부스트를 막 해지키고 있고 뭐 막 각종 막 난리 나잖아요. 저희 그 사업자들 막 엄청 에이즐락만 막 바르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크리미팩을 붙이려다가도 부스트를 사게 된다니까요. 내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그들을 통해서 우리 조이풀을 통해서 자동으로 제품이 전달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후크 상품입니다. 물론 이거 뭐 내가 크리미만 클로징을 했어요. 그럼 여기다 크리미 다 그냥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크림이 뭐 하루는 이렇게 쓰시고 하루는 발라서 주무시고 하루는 클렌징으로 쓰시고 하루는 또 하시다가 또 씻으시고 뭐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해주시는 거죠. 그렇게 나만의 피부 컨디션에 따라서 팩 스케줄링을 조금 해주신다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6만 원을 썼는데 뭔가 관리받는 듯한 느낌 나지 않나요? 적어도 6만 원인데 그것도 한 달 만에 다 쓰지도 않아 심지어. 그러면 거기에서 미인다방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미인다방에서도 기본적으로 기초팩 루틴 만들기가 가장 먼저 베이스예요, 사실. 저희가 뭐 크리미를 첫날 이튿날 크리미를 하고 뭐 3일날 클레이팩을 하고 이렇게 루틴 있게 짜드리잖아요. 그 다음에 그 위에 갈바닉을 얹는 것들이 사실은 베이스가 기초팩이 이루어져야지만 갈바닉을 해도 더 잘 먹고 진짜 부스트를 해도 더 뛰어나게 또 이렇게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요렇게 루틴을 만들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 6만 원으로 시작하지만 리크루팅 될 수 있는 엄청난 도구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클레팩, 스크럽 이런 것들 저렴이 팩 6만 원으로 시작했거든요. 심지어 정기 구매 6만 원을 하는데 저 혼자 못 써서 제 후배들 여자 2명, 총 3명이 6만 원 정기 구매에 어떻게 넣어야 되냐? 야, 너 저 바디바 쓸 거야? 그럼 바디바 넣고. 나 이번에 스크럽 필요해. 그럼 스크럽 넣고. 야, 너 크림이 필요하지 않아? 이러면서 6만 원을 정기 구매로 시작했던 사람인데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여러분? 리크루팅이 돼서 이렇게 사장님들한테 미인다방 뭐 서로 제품 이거 쓰세요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작은 팩 하나도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내가 큰 GV가 전달되지 않았다면 그 작은 게 또 전달되지 않다면 더 작은 거, 바디바 한 장이라도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을 해서 미인다방으로 연결해서 정말 멋지게 리크루팅까지 될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초팩을 더 많이 활용하고 미인다방을 활용하신다면 아마 2022년에는 조이풀 미인다방이 폭파되지 않을까. 없어지는 건 아니고 뭐죠? 엄청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연결하셔가지고 더 많이 미인다방에서 매니아들들 구축하시고 리크루팅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2년 조이풀 미인다방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폭발해서 진짜 성장을 하기를 저도 여기에 또 편승해서 저도 성장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루틴을 짜주시니까 요즘 또 2022 트렌드 코리아에서도 루틴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뉴스킨 기초팩만으로도 루틴을 만들어서 이렇게 스케줄링 해주면 좋겠다라는 또 생각이 들었고 오늘 너무나 좋은 꿀팁 나눔해주신 회장 사장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다음 시간으로는 오늘 새로운 책이죠. 백만장자 시크릿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황혜신 사장님께서 준비를 해주셨고요. 저희 황혜신 사장님 나오실 때 집중해 주시고 큰 랜선 박수 부탁드립니다. 나와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안녕들 하셨어요? 우리 오늘 새로운 책 하게 됐는데 구입들은 하셨어요? 안하니 사장님 바로 딱 보여주시네. 역시 다들 다 구입하셨군요.
까만 껍데기가 이렇게 바깥에 쌓여 있어요. 저는 껍데기를 지금 벗겨가지고 흰색인데 이제 이런 책입니다. 되게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이 선정되기 전에 이거 보통 책을 사면 앞에 몇 년에 샀다 이런 거 적어놓는데 지금 그게 없더라고요. 누군가가 또 이야기를 해서 저도 이 책을 이미 사서 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보면 발표 준비하려고 보면 한 개도 생각이 안 나죠. 근데 되게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주제였었던 거는 기억이 나고, 여기 앞부분에서 제가 조금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기 부인하고 이렇게 싸웠던, 되게 이혼의 위기까지 갔었던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의 거의 핵심 포인트는 그거예요. 그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돈을 벌지도 못하고, 설사 돈을 벌었다고 하더라도 일정 순간에 돈이 다 없어져 버리는, 백만장자가 되지 못하고 돈이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다 부자가 되지 못하는 거고, 그 재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밥상머리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 정정 회장의 그 회장님이 둘째 아들이 가장 똑똑했었는데, 그 둘째 아들이 기자였나? 하여튼 뭐 이랬는데 되게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사고로.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이 있잖아요. 손주죠. 근데 걔네들을 본인의 집에서 키웠어요. 어느 정도 될 때까지. 그래가지고 뭘 했냐면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되게 일찍 일어나시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아이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할아버지가 그 아버지 없는 손주에게, 어쨌든 그 그룹의 메인 막 파워 게임에서 밀려난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걔네들한테 그런 교육을 시켜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룹이 지금 뭐 여기 보면 저희 동네만 현대 비리라 그래서 막 그런 원룸 오피스텔 건물 같은 거 되게 많이 짓거든요. 근데 그 집이 이제 그 집의 아이들이 나와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어떤 교육을 받고, 아니면 이게 사실 이게 너희들에게 나중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야라고 작정을 하고 알려준 게 아니고요. 그냥 몸에서 배어나와서 그냥 이야기를 한 건데, 그게 어떤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되게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든 생각 중에 하나는, 이게 되게 미국 사람이 지은 책이잖아요. 유대계 미국인이 지은 책이거든요. 제 북미 팀은 이렇게 좀 수다스러워요. 말이 많아요.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책 내용은 어차피 본인들이 읽으면 다 알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여기 이 책이 이렇게 어프로치 있잖아요. 이렇게 이 책이 그런 게 굉장히 다분히 서양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서양 사람이 적었으니까. 그래서 서양 애들은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잖아요. 내가 안 되는 일은 다 나의 어렸을 때 내 부모 탓이야. 프로이드도 그렇잖아요. 내가 연애를 못하는 이유? 내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의 부부관계가 좋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그때 내가 뭐 돈을 못 벌어? 그것도 부모가 나한테 어렸을 때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어. 부자의 마인드를 보여줘. 그러니까 나한테 내가 지금 안 되는 거 무조건 다 나의 어렸을 때 내 부모한테 탓을 하는 게 미국식 정신가족인 사고방식인 것 같아요. 책들이 그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한국은 어때요? 수신제가 스스로 나를, 동양의 철학은 스스로 내가 나를 닦는 거지, 부모는 낳아주기만 했어도 땡큐 베리 마치,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는 부모를 공경해야 돼 이런 거고, 얘네는 18살 되면 부모하고 딱 끊고 독립한 다음에 잘못된 건 다 내 부모 탓 이렇게 그런 사고 방식을 갖고 있구나라는 걸 또 이렇게 보면서 혼자 생각해 봤어요. 재밌죠? 졸리지는 않으시죠? 자, 어쨌든 근데 백마장자 시크릿이라는 책이고요. 부를 끌어당기는 17가지 원칙을 알려주는 부자 매뉴얼이라고 굉장히 좋은 말을 다 갖다 붙여놨습니다. 근데 이 책이 좋은 건 뭐냐면요. 뭐 제가 좀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뭐 다 남 탓하는 거고 부모 탓하는 거고 어렸을 때 탓하는 거고 하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그것도 또 맞기도 해요. 그리고 그런 이 책에서 보여주는 그런 사고의 단계가 있거든요. 그 단계를 따라가면서
내가 갖고 있는 사고를 조금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바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사진을 찾아보니까 유대인 같이 생겼죠. 코 이렇게 크고. 예. 그래서 이분은 이제 이 책으로 이 책과 또 하나의 한 권의 책을 더 집필을 하시면서 백만장자의 반열에 오르고 많은 이런 스피치를 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생각이 미래의 부를 결정한다. 그러니까는 그 미국 책들은 거의 그래요. 앞부분에 우리나라 책도 그렇고 앞부분에 결론이 그냥 빵 나와요. 그러니까 목차만 읽어도 그 책의 모든 내용을 다 알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어떻게 하면 되나 하우투 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생각이 미래의 부를 결정한다라는 게 일부예요. 이게 오늘 제가 이야기할 건데 이게 다예요. 그 다음에는 17가지의 아주 디테일한 실천 전략 같은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2부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뉴스킨을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이 비즈니스를 처음에 생각했을 때 상상도 너무 어렵고 내가 부자가 된다, 백만장자가 된다 이런 걸 꿈꾸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보는 책들이 뭐예요? 나의 꿈, 놓치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 일단 그 나폴레옹 힐 책 많이 넣어 보잖아요. 거기에도 다 뭐예요? 생각을 의식을 바꿔라. 너의 의도를 바꿔라. 너의 Y를 생각해라. 계속 생각을 바꾸라는 이야기를 먼저 해요. 근데 이 책도 그거의 하나의 그 줄기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고요. 우리가 맨날 에너지 얘기하고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걸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법 중에 하나가 이런 책을 계속 잠자리에 두고 읽는 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부와 성공은 경제 청사진에 따라 움직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경제 청사진이 뭔지 아세요?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보시면서. 경제 청사진이 뭐라고 생각되세요? 경제 청사진은 저는 내가 갖고 있는 부에 대한 생각, 내가 갖고 있는 백만장자에 대한 생각, 내가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는구나, 돈은 나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구나, 부가 나에게 있어서 어떠한 가치를 갖고 있느냐라는 생각, 그게 청사진이에요. 그래서 부와 성공은 경제 청사진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와 성공은 내가 부와 성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그걸 어떻게 이룰 것인지라고 갖고 있는 이 머릿속 안에 있는 것 또 이 마음속에 있는 것에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뭐 어디에다 돈을 넣으세요. 뭐 이런 이야기로 인해서 투자 어드바이스에 의해서 부와 성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열매가 달라지기를 바란다면 우선 뿌리가 달라져야 한다. 보이는 것을 바꾸고 싶으면 보이지 않는 것을 먼저 바꿔야 한다. 이제 한 연세 좀 있으신 분들, 저 이제 50대잖아요. 제가 그런 분들은 이런 거 딱 한번 보면 한 3번 읽어야 이게 뭔 뜻이지? 이게 물론 뉴스킨 하시는 분들은 똑똑하시니까 하도 책을 많이 읽으시니까 금방 캐치를 하실 수 있으셨을 텐데요. 열매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가 달라지기를 바란다면 우선 뿌리, 경제청사진, 나의 생각도 달라져야 되고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돈이든 부든 성공이든 손에 잡히는 것을 바꾸고 싶으면 이 결과치를 바꾸고 싶으면 보이지 않는 것을 먼저 바꿔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제가 이야기할 내용은 이게 다예요. 계속 이 얘기의 반복이에요. 그래서 다음 장을 보면 이제 같은 이야기예요.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저자마다 세상을 보는 영역에 뭐 이 중에 뭐 하나 더 들어가 있기도 하고 막 이런데 4가지 영역으로 봐요, 이 사람은. 그래서 P가 이제 피지컬, 우리의 육체 있잖아요. 우리의 육체가 있고, E는 감정, 이모션이라고 해서 감정. 그 다음에 M은 정신. 그 다음에 S는 영혼. 그러니까 또 이 외국 애들은 또 우리는 정신이랑 영혼이랑 비슷하잖아요. E는 감정이고, 정신이나 영혼이랑 그렇게 다를 것 같지가 않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외국 분들은 정신이랑 영혼을 이렇게 분리를 하세요. 스피릿하고 소울까지 있어, 또 게다가. 마인드에다가 소울에 스피릿에 뭐 미쳐 죽죠? 여기서 이제 정신은 그냥 우리 마인드셋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마인드셋,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뭐 이런 것도 정신, 생각, 그런 거를 의미하는 거고요. 스피릿은 좀 더 상위의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감정이라든가 내 마인드가 꺼내져서 보여요? 내가 어떤 내 부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 보일 수 없잖아요. 근데 이런 감정, 마인드, 소울은 더해, 스피릿은 더해. 이제 귀신 같기도 하고 그건 눈에 진짜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눈에 보여지는 나의 육체가 정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다이어트를 맨날 못하는 마인드를 정신을 갖고 있으면 나의 육체는 뚱뚱 돼지 육체를 갖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 역시도 내가 원하는 그런 부 역시도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그거는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운동화 해주시고요. 그거는 이제 나머지 것들에 의해서 정해진다. 쉽죠? 이 책은 굉장히 쉬워요. 근데 하나하나 다 체득화시키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책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경험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 안 된 거, 내가 지금까지 안 되는 거 다 나의 과거, 나의 어린 시절, 부모 탓. 그래서 나의 경제 청사진이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 일단은 알아야 돼. 내가 부모 탓을 해야 될지 아니면 부모한테 땡큐 베리마치라고 말을 해야 될지 이거를 먼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100%다 탓만 할 건 없고요. 또 100%다 고맙기만 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어느 부분은 내가 지금 계속 그 부분을 더 발전시켜서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고 어느 부분은 없애버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걸 이 책을 통해서 선택해서 집중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요. T, F, A 이렇게 순서대로 간 다음에 R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냐면요. T가 생각이에요. 생각. 이거는 다른 책에서도 많이 나와 있는 건데 내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감정이 그거에 영향을 받아요. 예를 들면 내가 너무 젊었을 때 전 결혼은 안 했지만 내가 너무나 사랑했던 나의 남편이었죠. 그러면 내가 생각이 뭐예요? 난 이 남자를 사랑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필링이 어때요? 감정이. 사랑이 막 뭉글뭉글 막 솟아오르죠. 그래서 액션이 어때? 행동이 어때요? 엄청 잘해주죠. 밥도 잘해주고 늦게 와도 아이고 피곤하겠네 막 이러면서 리버풀을 좀 더 주고 막 이래서 그럼 결과는 어떻게 돼요? 둘이 굉장히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알콩달콩 사겠죠. 근데 생각이 저 인간이 나보다 돈 좀 못 버네. 저 인간은 밥 해주느냐고 내가 일을 못하네. 아니 남자는 나이 들면 쓸모가 없네라는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럼 필링이 어떻게 돼요? 거칠어지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액션이 어떻게 돼요? 밥을 안 해주죠. 그때는 밥을 해줘도 식탁에다가 툭툭 내던지게 되죠. 결과는 어떻게 돼요? 싸우게 되죠. 부부싸움을 자주 하는 이유는 나의 생각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죠? 재밌고. 자, 그래서 부의 법칙은 생각의 감정을 낳아요. 완전 100% 저는 이거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샤워를 하면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 건 그런 미워하는 감정이 드는 건 내가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 또 이 감정이 뭐예요? 행동을 낳죠. 그래서 행동의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 생각은 어디서 오냐면요. 과거에 내가 갖고 있었던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내 생각이 이미 프로그램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생각 때문에 내가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나는 그게 나한테 딱 프로그램이 돼 있으니까. 이런 거지. 계속 남자한테 사기를 당했거나 계속 남자 얘기가 나오네요. 제가 그리운가 봐요. 그렇게 되면 남자는 못 믿어. 막 이런 게 프로그램이 그 과거의 경험으로 프로그램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굴 만나겠어? 안 되겠죠. 과거의 경험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생각을 낳는다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미 프로그램 되는데 어떻게? 모든 것은 내가 그것을 인식하는 거에서부터 변화를 생기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부에 대한 우리 오늘은 돈 얘기하는 거니까 부에 대한 경제 청사진에 영향을 미친 게 첫 번째는 어떤 말을 듣고 자랐는가.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아유 돈이 웬수야 이런 얘기 저희 부모님 이제 80대시니까 대놓고 저희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진 않으셨지만 항상 돈이 되게 이렇게 돈 얘기를 하면 천하다고 생각이 들게끔 교육을 시켜주셨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남매인데 제가 이제 셋째거든요. 근데 저만 돈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요, 너 그 돈은 따라오는 거지 너처럼 그렇게 돈 하면 붙을 돈도 안 붙는다고 저희 엄마가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었어요. 너는 왜 그렇게 애가 돈 하냐고. 근데 셋 중에서 제가 지금까지 제일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사고도 안 쳤어요. 저는 돈 갖고 사고도 안 쳤거든요. 그다음에 어린 시절에 누구를 보고 자라는가.
어린 시절에 이제 부모님, 저희 집은 친가 외가를 통틀어서 사업가가 한 명도 없었어요. 다 월급쟁이. 그러니까 돈은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해서 그 돈을 따박따박 매달 들어오는 것에 대한 그게 가장 최선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사업할 때 처음에 힘들었겠죠. 그다음에 어린 시절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는가. 저희 집은 중학교 때 망했거든요. 홀라당. 엄마가 이제 예전에는 빚보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다가 막 개를 여러 개 하시고 막 이래갖고선 집 홀라당 망해가지고 이제 이사도 가고 막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그 경험이 저한테는 지금 제가 이 책을 이거 발표를 하면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저는 돈을 빌려주면 못 받아요. 그 말을 못 해요. 돈을 달라는 말을 못 해요. 근데 그게 왜냐면 내가 어렸을 때 그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돈을 빌려간 사람들은 다 안 주려고만 하는 사람이고 막 그런 게 있어서 그냥 달라 그러면 주고 그러는데 그거를 못 해요. 달라는 말 자체가 난 너무 저한테 스트레스고 너무 그게 힘들어요. 빌려줘 놓고 그래서 전 절대 돈을 빌려주면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자, 여러분들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들을 이제 끝이에요. 이런 생각들을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는 내가 그런 과거의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인식을 하시면 돼요.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나를 이래서 내가 돈을 빌려주면 못 받는구나. 내지는 이래서 내가 돈이 손에만 들어오면 다 써버리는구나. 이런 식으로 아니면 내가 돈을 버는 걸 두려워하는구나. 나는 돈을 벌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나는 작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난 그렇구나라고 나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변해야지 라고 그냥 아니다. 나는 백만장자가 되기로 결단을 했으니 나는 변하겠다. 변화를 선택한 다음에 선언을 하시면 돼요. 선언은 무진장 쉬워요. 선언은 가슴에 손을 얹고 아침마다 이거 하래요. 나의 생각들을 점검할 나에게 힘을 주는 것들만 받아들이겠다. 내 머리에 손을 쥐고 말하래요.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내 따라했잖아 이거. 그래서 첫 번째 1부의 포인트는 그거예요. 내가 어떤 과거에 갖고 있었던 것 때문에 나의 생각이 프로그램화 이미 되어 있고 그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나의 그 부를 이루는 과정에서 그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그것들을 만약에 나의 프로그램이 부를 이루는 프로그램화 되어 있었다면 이미 우리는 백만장자가 되어 있었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렇다면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가 내일부터 아니지 다음 주부터 이루어질 2부의 이야기입니다. 재밌겠죠?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혜신 사장님의 그냥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냥 술술술술 네, 그냥 책을 한 권 진짜 읽은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또 나눔해주신 황혜신 사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지금 이 책을 같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걸 따라했어요.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머리에 손을 대고 네, 사장님들도 네, 지금 하고 계신 사장님들이 계세요. 이분들 진짜 백만장자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이제 마지막이죠. 저희 언제나 들어도 좋은 정경 사장님의 리더 메시지가 있겠습니다. 정경 사장님 나와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이미 백만장자들이세요. 여러분들 이 아침에 여기에 들어오셨다는 것은 생각이 불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나의 생각이 미래의 불을 결정한다는 완전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사실을 53세에 알지 않고 43세에만 알았어도 대박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조차 부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나는 36세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팁을 하나 드릴게요. 진짜 성공하고 싶으시죠? 부자로 살고 싶으시죠? 루틴이 얘기도 들으셨죠? 가장 기본이 뭔지 아세요? 운동하셔야 돼요. 제가 운동을 지금 1년 한 6개월 한 것 같아요. 매일 아침 했어요. 어느 때는 2번 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우리 조이플러들이 운동 루틴을 가지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부자가 되는 거하고 거리가 먼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지금 생각이 미래의 부를 이룬다. 오늘 그거 들었잖아요. 책에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명료하게 하고 부자로 가는 생각을 하려면은요, 건강하셔야 돼요. 생각이 건강하면은요, 몸도 건강해지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운동하고 나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진짜 건강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불룩불룩했던 그 왜 노화된 살들이 완전 정리된 것 같아요. 배에는 약간 남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오면서 얘기했어요. 1년 안에 나는 이거 해결할 거다. 가족들한테 얘기했어요. 사장님들,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거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나만의 루틴을 가지는데 거기에 우선적으로 운동을 한번 넣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걷기를 해가지고 걷기를 빨리, 근데 걷기도 그냥 걸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여러분들 나이 많은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냥 걷기만 해도 혈압에 도움이 되거든요. 빨리 걷기를 하든가 천천히 뛰기를 하셔야 돼요. 제가 해보니까 전에는 그냥 걸었는데 이제는 천천히 뛰거나 빨리 걷기를 하니까 확실히 숨이 차고 땀이 훅 나요. 제가 팁을 하나 드렸어요. 운동 루틴을 꼭 가지시기 바라겠어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평생 친구가 되고 싶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제 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같은 생각, 같은 목표를 이루는 게 제 삶의 원동력이에요. 이게 팀워크이거든요. 운동 팀워크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스트레스 해소를 다른 걸로 하지 마세요. 제 일상을 공개를 해볼게요. 저는 아침에 5시 반 정도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서 7시 10분 전에 나가면은요, 어둠이 걷혀요. 요즘에는. 여름에는 좀 빨리 나가고 1시간 반 운동하고 와서 9시 이 시스템 참석하는데 아주 빠듯해요. 근데 그 시간에 생각이 다 정리돼요. 너무 놀라운 것은요, 마음 깊이 스트레스로 쌓여있던 나의 그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그 새벽에 수면으로 올라와서 해결점을 찾고 들어오는 이런 루틴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매일 하면서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들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은 여러분들도 원하는 삶을 살고 행복하고 성공하고 부자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뉴스킨 전달 많이 하세요. 리크루팅 하세요. 이 얘기가 여러분들의 성공을 이끌 것 같지만 사실은 지금 하는 내 이야기가 기본이 돼서 생각이 수준 높은 생각을 할 수 있고 생각이 나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었을 때 성공이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10코어의 10번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함께 성공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경 사장님께서 해주신 얘기가 사실 저 책에서도 이걸 읽었던 기억이 나요. 창조적인 생각과 결과를 낳으려면 매일매일 하는 루틴이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엄청난 뭐 작가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매일 똑같은 시간에 운동하고 매일 똑같은 시간에 생각을 하고 매일 똑같은 시간에 밥을 먹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정경 사장님의 께서 지금 실천하고 계시는 이 루틴들이 저도 한번 실천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요즘에 아침에 일어나서 독서 루틴, 운동 루틴을 가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장님들께서 아침에 이렇게 두 가지를 또 끝내놓으시면 10코어를 벌써 또 체크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루틴을 저희 또 다 같이 함께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창조적인 결과까지 얻을 수 있도록 오늘 또 좋은 말씀 해주신 정경 사장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오늘은 그 공지사항을 말씀드릴까 해요. 먼저 저희 김레지나 사장님 이번 주 토요일 날